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요 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축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네,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2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 한 가족이 드시라고 요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이거 근데 산삼인데요.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뭐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축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의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들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네,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투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TV 10만 예, 넘었죠. 예. 이제 뭐 한번 보여주세요. 예. 10만. 예, 강신업 TV라고. 10만 8천 명. 예, 축하합니다. 우리 저 박사님 덕분으로. 무슨 말씀을. 빠른 시간에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준석이가. 네. 그 전에 헌법과 운동화. 이거 제가 친 책인데요.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 어떤 본령과 본질, 권력의 위험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예,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준석이가 조용하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이준석이가 지금 땡깡 쓸 그렇죠. 적인데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은 지방을 돈다든지 내지는 뭐 청년들을 만난다든지 또 자신이 장기인 댓글들 댓글 SNS 막 SNS 그다음에 뭐 언론도 뭐 지금이라도 나간다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체 지금 열 하루째 침묵입니다. 열 하루. 예.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많은 호사가들이 지금 이준석이가 왜 저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 이준석이 정치를 시작한 게 20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년 됐죠. 정치를 시작한 지. 이때까지 사흘 이상 침묵한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이런 중심에 서 있었고요. 당에. 또 내지는 3번이나 또 출마도 했고. 그다음에 방송에 많이 나갔습니다. 이준석이는 뭐 그 어느 방송이든 가리지 않고 메이저든 마이너든 맞아. 좌든 우든 막 나갔어요. 예, 나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한테는 정치적 어떤 그 성장을 하는 토양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이저만 나간다든지. 근데 이준석이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요. 보통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메이저만 나가지 마이너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좌파 방송 안 나가지. 예, 그래 다 나갔습니다. 뭐 김어준이고 주진우 예, 뭐 그런 또 그거 말고도 CBS 막 돌아다니고. 예, 그래서 이제 컸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죠. 작년에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 당무를 거부하고 또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또 그 제주도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3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징계를 먹고 나서 또 이제 계속 그랬지. 뭐. 예, 또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또 3일 만에 입을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옥 가는 걸 알아서 그런가? 아니 이제 감옥은 안 가더라도 이 무고죄가 딱 떨어져서 이제 기가 팍 죽었나?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제 기고 날던 사람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한번 그 불려갔다 오고 그러면 기가 팍 죽고 더군다나 검찰에 한번 불려가면 왜 그 전에 대단한 사람들도 말이죠.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이 달라지고 또 좀 이렇게 선택을 좀 잘못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준석이가 징계를 먹었을 때 그리고 또 이
비례 체제로 전환이 됐을 때 그런 것만 해도 자기가 박해받는 이준석 이런 어떤 이미지 전환, 프레임 창출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준석한테 정치적으로는 길게 보면 꼭 마이너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핵관한테 내가 박해를 받았다. 그렇지. 아, 그거.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해를 받았다. 나는 청년 정치인인데 내 이 청년 정치인의 날개를 꺾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 전환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아마 이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날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까지만 해도 착각을 했는데 예. 이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착각했구나. 이거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렇죠. 이제 느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무고죄는 빼박이다는 얘기도 했고 뭐 성산업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했고 또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준석의 생각은 이거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가 전환시킬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2번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2시간 이상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중에 그래도 또 일말의 어떤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어떤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를 성산업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또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쉽게 그것이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그렇겠지. 또 김땡땡 변호사 같은 사람 있죠. 그 김땡땡이라고 왜 그 장 땡땡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했던 사람. 그 양반이 지금도 그 변호사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준석 변호사 아직도 하고 안 있어요? 바꿨더라고요. 김현 땡하는 변호사 있어요. 뭐 조금 그렇게 좀 왜 안 바꿨나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 변호사가 또 이제 정신 승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불송치한 그 결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언론에다 띄우고 SNS에 띄우고 나서 이렇게 불송치됐다 이러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띄워놓으면은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기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다만 이제 그것이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증거인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증거 우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송치가 나온 거지. 그렇지. 성산업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땡땡하고 김철근이하고 만나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쓰고 7억 각서를 써줬다. 그것도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불리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띄워놓고 SNS에다가 막 정신승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있잖아요. 이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정신승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고. 그렇지. 원래가 이제 훌륭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일단 이것을 갖다가 민사 같은 경우 판결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중간에 끝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질 것 같고 위험부담이 크면 조정하지. 적당히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밥 먹고 나 밥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정할 걸 갖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면은 독박까지 쓰는 거지. 독박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변호사가 정신 승리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당사자 화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 화가 되면 안 된다. 예, 의뢰인하고 똑같이 막 정신 승리해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 안 돼요. 냉철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이는 지금 변호사도 어쨌든 지금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 변호사, 뭐 어떤 좀 실력 있는 변호사, 또 뭐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되는데 어쩐 이유인지 그렇게 안 하고 이 김땡땡으로 계속 갔어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가? 제가 생각해도 이게 빼박이다 보니까. 빼박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아니야 지금 뭐 변호사도 필요한 거지. 사실은 이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오히려 내 비밀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김땡으로 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네,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불송치 결정서하고는 달리 송치 결정서는 송치했다는 말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송치했으면 거기 왜 송치했느냐, 거기 뭐 7월 11일 어쩌고 8월 15일 어떻고 나올 줄 알았지만 없어요 그게. 송치할 때는 그냥 송치했습니다. 끝.
아무것도 없어. 예. 오히려 불송치해야만 불송치 이유라고 그래가지고 뭐뭐뭐 때문에 불송치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송치결정서는 뭐 송치했습니다라는 통보예요.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구죄로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단 말이죠. 1차장 검사 밑에 여기는 선임부서입니다. 형사 1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사가 되는데 아마 저는 조만간 지금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기록 검토하고 있을 건데 10월 13일에 송치를 했더라고요. 13일이니까 열흘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기록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격적으로 저는 소환할 것으로 보거든요. 아, 전격 소환한다. 네. 경찰에서는 사실은 비밀리에 나와가지고 비밀리에 돌아가도록 2번이나 그렇게 배려를 해줬죠. 해줬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냥 전격 소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무고 혐의로 송치가 됐으니까 일단은 한 번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저번에 이재명을 소환할 때도 그때가 10월 6일이었는데 10월 6일 10시까지 나오시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예. 이재명 같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이준석이야 뭐 그렇게 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몇 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배려 없이 뭐 주차장으로 뭐 몰래 네, 이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딱 포토라인. 예, 포토라인을 쓸 걸로 포토라인 딱 생각됩니다. 쓴다. 물론 뭐 일부러 세우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냥 뭐 예, 나와라 하면 그-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가야 그렇게 되니까. 들어갈 거야. 보면 기자들이 지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비밀 통보로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이준석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뭐 이재명이도 나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 불려 나가야 되는데 그럼. 뭐 문재인이도 불려 나갈 수 있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 다 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나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도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와라. 그러면 기자들이 판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포토라인에 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때 이제 뭐라고 할지가 중요한데 이번에도 이준석이가 이제 그 무고 혐의로 송치가 되고 나서도 네. 성상납 사실이 없다. 나는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교묘하게 하면 네. 이제 빠져나갈 줄 알고 그렇게 근데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야?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고를 안 했다는 건지 성상납을 안 했다는 건지 뭘 안 했다는 건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김성실 측에서 성상납 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해서라고 민사소송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너 성상납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니지 마. 이런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준석한테 지금 도달이 됐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아마 그것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돌리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준석이 이렇게 지금 자명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일째입니다. 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준석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전례 없는 그런 어떤 위기를 느끼는 것은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김종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뭐 인정이 되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소송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 총선에 2024년에 못 나가면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된다. 그렇지. 뭐 김종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의 지금 밉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누그러뜨리면서 자기가 설사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구멍을 찾기 위한 전례 없는 어떤 그 몸 낮추기, 전례 없는 몸 낮추기 아닌가. 전례 없는 몸 낮추기. 예, 몸 낮추기. 이준석이 입장에서 전례 없는 몸 전례 없는 거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정치 시작하고 나서 11년 만에 처음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1차론, 2차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와 같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바득바득. 예, 바득바득하고. 예. 그야말로 뭐 한 대 때릴 듯이 뭐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전례 없는 몸 낮추기는 나름대로 위기를 느끼고, 그래도 한번 살아나봐야겠다. 포기는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는 아니고 하여튼 지금 작전상 작전이에요. 작전상 후퇴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작전상 후퇴가 예. 어떻게 하면 이제 검찰의 기소를 면해볼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어떤 무죄를 받아볼까? 이것도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는 김땡땡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아마 변호사를 뭐 어디 변호사? 수 있다. 예,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공직선거법 살아나려고 로펌을 10군데, 예. 그다음에 변호사를 30명. 그래놓고 나서는 2억 5천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런데 실제로는 쌍방울로부터 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준석이도 그런 어떤 학습 효과, 뭐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국민의 눈으로부터 사라져가고 있어요. 언론에도 하나도 안 나와요, 거의. 이준석으로서는 이게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준석은 관종 중의 관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형벌이에요.
아, 이준석한테는 이것이 예. 텔레비 못 나가고 라디오 못 나가고 그다음에 이 자기가 기자들 앞에- 화제가 안 되고 예, 화제가 안 되는 게 자기 이름으로 기사가 안 나오는 그렇죠. 이게 엄청난 형벌이에요. 이준석이는 이 형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감옥 가가지고서 뭐 실형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이준석에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다. 그래서 게 이미 형벌 받고 있는 받고 거네.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칠곡에 가 있는지 아니면 대구에 있는지 뭐 상계동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준석이도 이재명과 함께 지금 이제 지고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과 이재명이 좀 연관이 있어요. 네. 이준석이가 2011년에 정치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2010년에 정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커왔냐면 포퓰리즘으로 큰 거예요. 그렇지. 둘 다 포퓰리즘으로. 그리고 둘 다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둘 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가 이제 강한 사람을 저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같으면 계속 이명박 저격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저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지. 근데 이준석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저격했잖아요. 안철수 뭐 저격하고 뭐 손도 대표 저격하고 뭐 손학규 대표. 손학규 대표 이런 식으로 정치 양태가 비슷해요. 둘이 정치를 시작한 점도 비슷하고 정치를 하는 행태든지 싸가지라든지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거 입 네, 입도 비슷하고 나불는 것도 비슷하고. 비슷하고 언론 플레이 비슷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하나 이쪽이 지면서 이재명도 동시에 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암덩어리 정치 암덩어리 둘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둘이 상호 호응하면서 은근히 도와주는 관계였는데 이것이 하나가 사라지니까 또 하나도 사라지는 아, 그러네. 그런 게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있으면 잘 클 것 같지만 원래 이렇게 도와줄 때 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남성문 뭐죠? 남보원하고 또 남철 남철 예, 남철 남성남 뭐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죠. 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였다고 저는 봐요. 하나가 사라지면 예, 하나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사라진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야, 이준석이 침묵해봐야 그 지금 가혹한 형벌을 받고 예, 각권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한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준석은 자기가 나야 돼. 언론에 나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윤석열과 같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러니까 앞에 섰다니까요. 그리고 지가 손을 들고 예, 지가 손을 들고. 저뭐 유세 현장에 예, 유세 현장 가서도. 자기가 앞에서 손을 들고 예, 윤석열 후보랑 있을 때도 윤석열 후보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쓱 저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이하고 따로따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다녔었어요. 맞아. 그런데 거기 가고 지가 난리를 떠니까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빛이 안 나니까 따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정도로 이 관종인데 지금 자기 기사가 안 나고 있으니 이건 가혹한 형벌입니다. 네. 자 이제 뭐 기소돼서 이제 재판 받는 모습 이제 포토라인에 쓰는 모습 큰 무고죄가 뭐 이렇게 징역형도 갑니까? 아니면 네, 징역형도 가고 벌금형도 있는데요. 있는데. 뭐 초범이고 자기가 반성만 하면 실형까지는 안 갑니다. 아, 이 반성 모드로 가나 그럼? 예. 이거 조용한 걸로. 아, 벌금은 안 가요. 이거는 벌금죄로 가진 않고 이제 실형 가느냐 집행유예 가느냐 이건데 뭐 반성만 하고 자기가 반성하고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100% 갑니다. 집행유예라도 총선 출마는 어렵죠. 그렇죠. 금지 이상의 형이면은. 집행유예라도. 집행유예라도.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니까. 그렇죠. 못 갑니다. 예, 못 가죠. 못 나갑니다. 총선은. 예, 못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형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 가. 예, 빠득빠득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빠득빠득 우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